제가 오늘 저희 카페에 추천 물건 올려드린 게 있거든요. 저희 카페에 가입을 하시면 경매 이야기에 운영자 추천 물건, 요거는 회원 가입만 하시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물건이에요. 운영자 추천 물건은. 그리고 저희가 수강생 회원 전용은 수강생만 볼 수 있는 이제 추천 물건인데, 저희가 일반 물건도 괜찮은 걸 많이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 3개 정도를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3개 정도를. 3개를 올려드렸는데, 요 3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지금 얘는 사건 번호는 이렇게 돼요. 사건 번호는 2024 12509 1번인데 신림동에 있는 물건이고요. 일단 금액이 17억에서 9억까지 떨어졌어요. 9억까지. 유방건축물도 아니에요. 초심님 반갑습니다. 아름다우님, 네, 안녕하세요. 유방건축물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반값까지 떨어지는 거는 서울에서 상당히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정말 흔치 않은 일인데, 이렇게 반까지 떨어진 건 얘가 뭐가 하자가 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 3회차에 놓쳤거나 둘 중에 하나죠. 하자가 있거나 놓쳤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을 다녀왔어요. 얘를 현장을 다녀왔고, 일단 주소를 보면 서울시 관악구 나누 땡땡 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소는 신림동 597-75번지예요. 신림동 597-75번지. 위치를 한번 볼까요? 먼저 위치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축소를 해보면 신림역, 신대방역하고도 상당히 멀고, 저는 2호선 노선과도 상당히 멀어요. 이 난곡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인데, 난곡 중에서도 위치가 좀 상당히 많이 빠지는 난곡이에요. 제가 가보고 진짜 언덕 때문에 깜짝 놀랐거든요. 다가구가 이쪽에 있고, 이 길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오면 이게 언덕이 엄청납니다. 언덕이 엄청나고,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가 아마 부동산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이제 평지로 오면. 그래서 여기 부동산 몇 군데 들어가서 시세를 물어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예, 맞아요. 아름다운 꼭대기. 정말 등산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퀴즈 좀 내드릴게요. 퀴즈. 언덕의 높낮이를 보려면 언덕의 높낮이를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언덕의 높낮이를 볼 수 있는 사이트. 어떤 사이트가 있을까요? 언덕의 높낮이를 볼 수 있어요. 임장 가기 전에 여기가 언덕이 어떻게 되지? 로드뷰 말고 수치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수치로. 이런 언덕을 우리가 수치로 볼 수 있어. 이렇게 돼 있는 게 몇 메다인지 모르세요? 이 카카오 맵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길찾기를 눌러요. 길찾기를 눌러서 등고선 지도인데, 아니죠. 이거 많이 모르시는구나. 이게 나누 초등학교에서 가볼게요. 나누 초등학교는 평지니까. 출발지 서울 나누 초등학교 이렇게 치고, 도착지 우리 물건지 이렇게 딱 치잖아요. 걸어가는 걸로 하면 그냥 이렇게 나오거든요. 걸어가는 걸로. 근데 여기서 자전거를 누르면, 여기 자전거 있죠. 자전거를 누르면 이렇게 뜨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확대 좀 해볼까? 여기 보이죠? 요거 높이 24m 59m 언덕의 높이에요. 이게 여기서부터 이 언덕의 높이가, 여기 시작이 29고 여기가 49.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전거를 누르면 이 언덕의 높낮이가 나와요. 약간 등고선 같은 거긴 한데 카카오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한 번씩 보세요. 괜찮지 않나요? 이런 꿀팁 괜찮죠? 이거 몰랐죠? 아무도. 언덕이 있는지 없는지 기준 잡고 이제 볼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카카오 맵으로 보시면 돼요. 아무튼 난곡 중에서도 위치가 정말로 안 좋은 난곡이죠. 정말로 안 좋은 난곡이고, 그래서 한번 현장을 가봤어요. 현장을 가봤는데, 처음 알았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좋아요. 그리고 이제 토지 면적은 56평. 저는 이 물건은 사실 제가 2차 때도 갔다 와봤거든요. 2차 때도 갔다 왔는데, 2차 때는 방송을 할 만한 사이즈가 아니어서 그냥 갔다가만 왔어요. 근데 얘가 3차 때도 떨어져서 이번에 한번 또 가본 건데, 제가 가서 촬영은 안 하고 그냥 왔어요. 조사만 하고. 근데 토지 면적도 56평이라 상당히 토지도 넓은 면적이어서 서울에서 56평이면 나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좀 괜찮아 보였고, 건물의 면적도 129 괜찮아 보였고, 심지어 얘는 위반도 거의 없어요. 위반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내부도 좀 깨끗하던데 보니까. 내부도 상당히 괜찮아요. 내부 상당히 괜찮고, 저는 이 주택의 장점을 방의 사이즈로 봤어요. 난곡이어도 방의 사이즈가 크니까 어느 정도 임대료만 받쳐주면 수익률은 나오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얘가 내부 면적이 한 개당 한 8평 정도 돼요. 도면으로만 보면 8평 정도가 되는데, 지금 여기 확장형 발코니 있잖아요.
이 확장형 발코니가 건축물 대장 면적상엔 안 들어가는 면적이에요. 확장형 발코니가. 그래서 얘가 8평이라고 하더라도 한 10평 정도는 되지 않을까? 못해도 9평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쵸. 서울에서는 엄청 큰 사이즈예요. 8평이면. 그러면 입지가 조금 빠져도 한 50에서 55, 60까지만 받으면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얘가 방이 총 9개가 있거든요. 9개. 9개, 4층에는 주인 세대. 예. 주인 혼자 거주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방 하나당 그냥 50만 받는다고 쳐요. 50만 받는다고 치면 9개면 95, 45, 450이잖아요. 주인 세대. 3룸이니까 못해도 서울에서 100은 받겠죠. 그럼 550이면은 이번에 차에 괜찮은데 이제 이렇게 베이스를 깔고 갔던 물건인데 가서 완전히 실망했죠. 완전히 실망했고. 그리고 또 이 주택의 장점, 제 장점 하나 좀 얘기해 드릴게요. 얘가 지하가 있어요. 지하가. 근데 이렇게 보면 이 건물인데 지금 제가 여기 캡처 떠놓은 거 있잖아요. 얘가 지하예요. 지하인데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해놨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가 또 지하예요. 지하 창문. 그러니까 토지 레벨이 언덕이 높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지하로 들어가고 요 위에가 1층으로 되는 거죠. 예, 토지 레벨로 보면. 그래서 이 3호는 이 창문 두 개는 주차장 바로 앞에 있는데 다 묻혀버리고 101호, 102호는 창이 이렇게 나와요. 1층 같은 효과가 나. 그러면 이 두 개는 지하인데도 불구하고 1층과 동일한 월세를 받을 수 있겠다. 이제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사를 하고 현장을 갔던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조사는 경매 정보지를 보면서 어느 정도 하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현장 가면은 바로바로 보여요. 그래서 101호 창문이 이거, 그쵸? 얘랑 101호 창문, 102호 창문은 여기, 요 안쪽에, 여기 창문 있잖아요. 요 안쪽에. 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101호고 여기가 102호인 거죠. 그죠? 좋죠. 여기 주차장 있고 뒤에 주차장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른 건물 볼 때도 미리 한번 비교해서 가서 보세요. 그리고 이 건물 앞으로는 이렇게 언덕이 되게 심해요. 언덕이 여기까지는 그냥 완만한데 2분 있잖아요. 2분 있는 데부터 이 밑에까지는 언덕이 거의 막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심해요, 언덕이. 그래서 걸어서 왔다 갔다 하기에는 좀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제가 월세를 물어봤는데 월세는 제가 조금 있다가 한번 또 볼게요. 그리고 건축물 대장 봐도 위반사항 등재 안 돼 있죠. 예, 정상입니다. 다중주택으로 돼 있고 2016년식 연식도 깨끗해요. 위반 없고 얘는 위반 없는 건물이에요. 여기 봐도 옥상에 보일러실 조금 위반이 있는데 이건 위반으로 걸리지도 않았고 걸린다고 하더라도 얼마 안 나오니까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상당히 깨끗한 주택이긴 하죠. 예. 근생도 없어서 특별하게 문제도 없고 임차인도 다 대항력 없잖아요. 다 대항력 없고 보증금이 13억. 건물 얘도 문제 없죠. 예. 다 임차권 등기하고 나갔고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이제 네이버 부동산 한번 볼까요? 시세 한번 볼까? 시세가 과연 어떨까? 지금 보는 게 여기 있는 거죠. 여기 맞죠? 여긴가? 아, 여긴갑다. 우선 여기 있고 요 근처에 월세 한번 볼게요. 월세 원룸 아시죠? 원룸 월세는 전체적으로 별로 없어요. 우리 요즘에 제가 카톡방에도 올려드리고 우리 카페에도 제가 기사로 아마 그때 올려드린 게 있을 건데 최근에 서울의 원룸 동향을 보면 월세 시세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 7%인가 올랐다 그러던데 서울의 10평 기준으로 70만원? 뭐 그 정도로 기사 뜬 것 같아요. 원룸이 사실 전세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거의 없어요.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이. 그렇다 보니까 월세로 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죠. 그러니까 월세가 더 오르니까. 그래도 강남까지 38분 나오네요. 마을버스 타고 신림역 가서 2호선 환승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슬슬 내려가서 마을버스 타고 신림역 가서 강남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 문제는 월세죠. 원룸 월세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41제곱미터면 12평인데 사실 네이버에 이 면적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가구주택이나 다중주택은. 그리고 얘는 지하 1층 30만원. 얘는 저층 지하는 아니죠. 1.5룸이 300에 30이에요. 근데 여기 밑에는 언덕도 아니잖아요. 언덕도 아닌데 41제곱미터 12평이 300에 30이면 야, 이 언덕은 도대체 얼마일까? 그쵸? 이 밑에 게 300에 30인데 이 밑에 게 300에 30인데 저도 네이버를 먼저 보고 갔는데 이게 허위 매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실 갔거든요. 가자마자 부동산 가서 시세를 먼저 여쭤봤습니다. 시세를 먼저 여쭤봤는데 우리가 보는 이 집 근처에
이쪽인가? 이쪽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가 11평인가? 아무튼 1.5룸을 그 부동산 사장님이 보증금 300에 월세 35에 일주일 전에 계약을 했대요. 이 동네가 원래 그렇대, 월세가. 그러면 자, 정리해 볼게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서 보면 총 방이 9개가 있잖아요. 9개가. 얘가 원룸이 총 9개예요. 원룸이 9개. 그죠? 그 다음에 3룸. 주인 세대가 이제 1개가 있는데, 그래, 많이 받아서 300에 35까지 받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300에 35. 401호는 3룸이니까 100만원 받는다고 해볼게요, 월세. 정말로 많이 잡아서. 1000에 100. 근데 100까지 못 받을 것 같아요. 넉넉하게. 이렇게 월세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수익률을 계산해볼게요. 이렇게 따지니까 수익률이 안 나와, 지금도. 이번 회차에도 수익률이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는. 자, 315만원 나오죠, 월세. 315만원. 3룸은 100이니까 합계가 얼마예요? 이렇게 되면 그냥 월세만 따졌을 때 415만원이고, 415만원. 보증금 9327, 2700에 3700. 보증금 3700만원. 월세 415만원이에요. 그죠? 그냥 최저가로 한다고 칠게요. 최저가로. 최저가 요거잖아요. 네, 김세영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수익률이 얼마나 나올까. 그래도 우리 서울에 다중주택은 그래도 5% 중반 이상은 나와야죠. 6%까지, 그러니까 5% 후반은 나와야죠. 네, 중후반은 최소 못해도. 자, 계산해 보겠습니다. 415 곱하기 12 나누기 최저가로 한다고 했을 때 그냥 보증금까지 다 해가지고 8억 5천. 수익률이 5.8% 나오네요. 최저가로 했을 때. 최저가 기준 5.8%. 그러면 이번에 최저가로 누가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그죠? 근데 제가 3룸을 100만원 잡은 건 내가 좀 후하게 잡은 거예요. 사실 제가 여기 올라갔을 때 차 없으면 다니기 힘들 것 같아. 주차가 3대밖에 안 돼요. 건축물 대장을 보면은 주차가 3대. 여기 주차 3대 있죠? 주차 3대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는 그냥 좀 건물도 괜찮고 내부도 괜찮은데 위치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하실 분 있으면 그냥 최저가로 하고, 그리고 현장 가서 월세는 무조건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무조건 더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물건이에요. 다른 거 특별한 건 없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위치가 좀 아쉬운 물건. 그죠? 수익률 이렇게 하고, 이번 회차의 최저가로 더 이상은 안 됨. 네, 한비리님, 네, 반갑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요. 이렇게 마무리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서울인데 난곡이어도 월세가 35만원이 말이 되냐, 30이 말이 되냐, 그런 생각으로 갔었어요. 근데 야, 이게 사실은 가니까 그렇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 물건은 보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현장 조사 꼼꼼하게 하시고 들어가시길 바랄게요. 저희가 이제 9월 13일 다음 주 토요일부터 5기 진행을 합니다. 5기 진행을 하고요.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총 3시간. 10월 4일 토요일은 명절로 인해서 휴강. 평일은 금요일 오전.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15일부터 저희가 동영상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토요일날 오프라인 강의를 했던 내용을 제가 이렇게 편집을 해서 온라인으로 해드리는데, 이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Q&A 줌 강의가 있어요. 매주 월요일날 4회 8시부터 2시간씩 해서 수업 내용에 대한 Q&A 줌으로 저랑 소통을 하는 겁니다. 소통을 하는 거고,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까지 온라인까지 진행을 하고요. 수업 비용은 오프라인 99, 온라인은 77 이렇게 됩니다. 강의 커리큘럼은 1차에는 이제 경매 플로우 차트 제공을 해드리는데, 우리 경매 절차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그래야 경매할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을 모르고서는 경매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경매 진행 절차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돈이 보이는 권리 분석 심화 핵심, 선순위 임차인 어떻게 조사를 하는가, 가처분 있죠. 가처분 어떤 물건 하면 안 되고 어떤 건 해도 되냐, 요거에 대한 제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드리고, 배당도 제 기준에서 여기까지만 알면 돼요.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요. 3주차는 우리 핫상님이 진행을 하십니다. 핫상님은 오늘 오전에 저랑 라이브 방송을 같이 했는데, 핫상님은 지역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지역 시황에 강한 분이어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갖고 3주차 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리고 4주차 때는 빌라 아파트 데이터 활용 방법, 가장 많이 팔리는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나홀로 아파트도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가 데이터를 먼저 검토를 하면 얼마나 잘 팔리고 경쟁력이 있는지 1차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 5주차는 다가구의 모든 것,
다가구를 제가 손품의 중요성, 그 다음에 입찰가 산정 방법, 그 다음에 사후 명도까지 다 얘기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6주차는 공매. 공매는 신탁, 국유, 압류 3개가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신탁 공매에 포인트가 있고 국유에 포인트가 있고 압류에 포인트가 있어요. 그 포인트만 알면 권리 분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6주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현장 임장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현장 임장은 아마 우리가 2주차 끝나고 할 거예요. 여기 일정에도 다 있습니다. 지금 이 카페에 있는 내용인데 현장 임장 이 스케줄 보고 하시면 돼요. 제가 또 얘기 드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카페 들어오셔서 신청하시면 되고 저한테 전화 주셔도 됩니다. 예, 여기 문의 전화 있죠. 전화 주시면 되고 자, 오기 오프 많이 오세요. 예,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오십시오.